안녕하세요. 잘 나가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 어쨌든 월요일에 계속 방송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 시간에 또 왔습니다. 근데, 좀 일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안 좋은 일도 좀 몇 개 있었고, 제일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일도 몇 개 있었고 한데, 아유, 뭐, 그런 거지.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이겨내야죠. 그냥 혼자 좀 떠들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괜찮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이 녀석을 오늘 제가 그려온 캐릭터로 바꿀 거예요. 바꿀 거고, 저번에 했던 거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어, 많이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이거 유튜브 라이브 지금 통째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실 분은 아직은 없겠지만 이거 언제든 풀 영상 다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 가시면은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카페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고, 이것도 아직 못 만들었고, 이건 해결했습니다. 제가 무슨 정상용 계정? 아니, 계좌? 이런 거를 등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놨고, 알림도 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로 누군가 치즈를 춘다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할 건 요거예요. 요거 몇 장 그려놨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받아와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은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4장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 귀엽죠? 이거 조금 요 선이 지저분하긴 한데 정 거슬리면 나중에 바꾸고요. 이게 움직이면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 친구의 이름은 토치고요. 그냥 뭐 특별한, 얘가 토끼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귀여워가지고 그린 거고, 뭐 귀엽죠? 귀여우면 됐지. 그래서 토치와 앞으로 함께 할 거고요. 얘를 여기다가 압축을 풀어놓을게요. 풀어놓으면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 4가지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아바타 여기 세팅이 있잖아요. 요거를 로드 아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4가지 이미지를 넣어주면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여기 보면 눈은 뜨고 있고 입은 다물고 있는 거, 그리고 눈도 뜨고 있고 입도 벌리고 있는 거, 그리고 눈은 감고 있지만 눈도 닫고 있고 눈도 감고 있고 입도 다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눈 감고 있고 입은 열고 있는 거, 이렇게 4장만 있으면 지금 얘처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일 기본 이미지죠. 이거 눈은 뜨고 있고 입은 다물고 있는 거, 여기를 리플레이스, 그러면은 눈은 뜨고 입은 다물고 있는 얘가 되겠죠. 이거를 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아직 다 완전히 안 바뀌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다음 두 번째는 눈은 뜨고 있으면서 입도 벌리고 있는 거,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 이미지, 눈 뜨고 입 벌리고 있는 거,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귀엽죠? 근데 아직도 양말 친구가 종종 나와요. 왜냐면 요거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그리고 얘도 요거 이렇게 해주면 짜잔,
네, 귀엽죠? 이제 얘가 이렇게 팔락팔락 귀를 팔락팔락거리면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귀엽죠? 네, 토치예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얘 위치를 조금 바꿔야겠다. 그죠? 얘가 더 일로 가라. 요리로 가. 요리. 여기 어떨까요? 여기로 가면 좋겠는데요. 된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움직일까? 위치가 안 바뀌었네요. 이걸로 바뀌는 건가? 화면 전환. 아, 됐다. 아, 여기서 바꾸고 화면 전환을 눌러야 얘가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군요. 약간 애매한데 이게 이걸로 올라가나? 아, 된다. 약간만 더 올라가 봐. 약간 내려가고 약간 더 내려가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화면 전환 이렇게 해주면은 귀엽게 움직이죠. 괜찮네요. 생각보다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하면 되고요. 버튜버 어렵지는 않다. 근데 이제 그런 욕심은 있어요. 나중에는 좀 더 캐릭터 디자인도 해보고 움직이는 것도 제가 뭐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든지 이런 거 좀 모션 트래킹이 되면은 더 좋겠는데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필요하면은 만들어 보던가 하죠. 네. 그리고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또 그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림을 라이브로 잘 그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컨텐츠로 뭘 하면 좋을까 이거를 또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좀 뉴스처럼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냥 저는 사실 뉴스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이런 뉴스들 보면 다 뭐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런 것 좀 같이 보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한 주 동안 이렇게 있었던 일도 좀 정리해보고 저도 뉴스를 보는 김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많이 쏟아지는데 이 중에 내가 정말 꼭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건 많은 사람이 뭐 정보는 아니어도 정말 좋은 소식이라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준비를 아마 매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해야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주 동안 뭘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요번 주에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서울 여러분도 다녀오신 분 계실 텐데 서울 국제도서전 다녀왔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뭐 사실은 매년 가는 거였긴 해요. 가는데 올해가 유독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잠깐 꺼봐. 이제 원래는 그렇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네요. 서울 국제 도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행사냐면 원래는 주빈국이라는 게 있어요. 왜 또 안 나오냐? 제목 영어가 돼버렸네. 언어가 세팅 한국어 이상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주빈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 행사를 하는데 주체는 아니에요. 주체는 당연히 서울국제도서전이니까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서울인데 테마가 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주빈국이 정해지는데 올해는 누구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주빈국. 올해는 대만이었어요. 대만이다. 대만은요 좀 독특하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만에서 출판사 뭐 분들도 오시고 아니면 작가님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국의 그 주빈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해 테마가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작년 그 주빈국은 아마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국 중에 한 국가가 이제 주빈국으로 왔었어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되게 작은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뭘 줬었냐면 그 UAE잖아요. 그래서 대추 야자를 나눠줬었어요. 대추 야자를 무료로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 나라에 그 아랍 할머니들이 오셔서 인형을 만들어줬어요. 주심. 근데 이게 어떤 인형이었냐면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데 인형을 그 자리에서 즉시 만들어서 주심. 완전 좋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었냐면 2024년이죠. 인형 이렇게 하면은 없나? 나만 받아온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랍 인형 사진을 올려놓은 분이 생각보다 없네요. 그렇게 우리로 치면 한복을 입고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전통 옷이 당연히 한복이 아니니까 약간 그 뭐라 그랬죠? 그 중동에서 입는 옷 있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인형을 만들어서 주셨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너무 막 그 젊은이들을 예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약간 보수적인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가면 여자 인형을 줘야 돼. 그리고 남자가 가면 남자 인형을 줘야 돼요. 좀 우리는 뭐 나는 여자 인형이 더 좋은데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여자 인형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샤르자라는 이 나라였었는데 이게 2023년이라고? 작년은 그럼 뭐였죠? 내 기억에는 이게 작년인데. 그렇구나. 2023년인가 봐요. 오, 그러네. 그러면은 그래도 없네. 되게 빨리 끝났던가 그랬나 보네요. 그 행사가. 이제 아무튼 이렇게 요런 복장을 하고 있는 인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분이 나오네. 그냥 이렇게 그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들의 문화 행사를 한다. 주빈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만은 잘 모르긴 하거든요. 왜냐면 대만을 우리가 접할 때 저는 그래요. 대만이 영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거 아시죠? 그 피아노 치는 영화인데 말할 수 없는 비밀 이거 아시죠? 이게 이 영화예요.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됐다. 벌써 2007년이네. 20년 거의 다 돼가네요 이제. 이 영화가 대만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주걸륜이고 이 여자분이 이제 게륜미인데 배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피아노가 이 학교에 있는 피아노예요. 학교 음악실에 있는 피아노인데 이 둘이 피아노,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음악 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실에 가가지고 애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점심시간 쉬는 시간 막 이럴 때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야.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배틀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래갖고 얘랑 이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누가 짱 먹을래 이런 싸움을 하는데 그거를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어떤 놈이 더 잘 치나로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이 학교는. 이거 맞아. 최근에 이거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이거 리메이크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어. 뭐 궁금하긴 했었는데 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비슷하게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 주인공들은 배틀을 당연히 하지 않고 너무 그냥 첫눈에 합이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배우 이 주인공은 이 여주는 그 말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 뭔가 신비스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많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 방과 후에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때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사라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의 이 남주가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왜냐면 너무 신비하잖아. 나머지 애들은 막 자기 실력을 자랑을 못 해가지고 막 안달인데 음악학교인데 얘는 혼자 막 수업 들을 때도 있는 둥 없는 둥 있긴 한데 어떨 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이거 스포 해도 되나? 스포 당하기 싫은 분은 듣지 마세요. 이 여주가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이 피아노실이 그 마법의 피아노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곡을 특정한 곡을 치면은 이 여자는 과거에 살고 있고요. 이 남자는 미래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예요. 지금 이 영화가 보여준 현재는 이 남자의 시점인데 이 과거의 여자가 여기로 넘어올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특정 피아노 곡을 치면은 이 여자가 여기로 넘어와요. 그래갖고 얘랑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가 또 그 곡을 치면은 다시 자기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2007년이면은 제가 뭐 할 때냐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 보다. 고등학교 1학년? 중3? 고1? 막 이럴 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약간 원래도 소녀 감성이 있어가지고 한데 이거를 보니까 얼마나 막 도키도키해. 그래가지고 이런 배우가 있다고? 그래서 게륜미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저의 어떻게 보면은 첫 이상형 같은 그런 배우였었거든요. 벌써 41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여신 같았었죠. 지금 이런 약간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와 이런 것도 찍으셨구나.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몰랐는데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정보를 얻을 때도 많이 없고 했었는데 이게 대만 영화라는 거야. 어딨냐? 이거 대만 영화죠. 여기가 다 대만 회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만든 대만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또 배우면서 동시에 이 영화의 감독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감독도 주걸륜이고 각본도 주걸륜이고 주연도 주걸륜이죠. 그래가지고 음악도 진짜 주걸륜이네. 이분이 약간 아이돌이에요 원래.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양심이 좀 없긴 한 게 뭐 20년 안 됐지만 20 대충 빼봐도 26, 7, 8 막 이럴 때 찍은 영화잖아요. 근데 고딩 역을 막 해.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아무튼 되게 토끼토끼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할 때 맞다. 이런 거 바꾸는 거라면서요. 이거 그래서 국제도서전 설명회라고 하자. 그러면 누가 볼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업데이트하면 된다면서요. 이렇게 바꿔놓자.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는 그냥 되게 안타까운 그 중국의 이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 지금은 약간 속국처럼 돼버린 뭐 그런 나라로만 이제 인식을 보통 하곤 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도키도키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까 그 영화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비밀.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이 대만 영화들을 쭉 막 찾아봤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 계륜미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나는 보는 김에 계륜미가 나오는 영화를 다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출연작들을 그때는 한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 막 이랬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 영화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던 거라 이 앞전 영화들을 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나요. 저 이거를 봤어요. 남색 대문을 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남색 대문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거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줄거리가 있나? 여름마다 떠오를 청춘 영화의 클래식. 그 단짝 친구 위혜전에게 사랑을 느낀 커로우. 그러니까 단짝 친구 위혜전에게 사랑을 느낀 커로우예요. 그래서 같은 학교 남학생 시하오를 짝사랑하는 위혜전.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또 다른 애를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커로우의 비밀을 알지만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시하오래. 이게 뭔 상황이야 그러면? 커로우의 비밀을 알아. 하지만 짝사랑을 멈출 수 없는 시하오래. 그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라는 거잖아요. 잠깐만, 근데 이게 뭔 소리지? 위혜전에게 사랑을 느낀 커로우가 있어. 시하오를 근데 위혜전이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거네. 위혜전이 잠깐만. 엄청 헷갈린다.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까. 커로우가 위혜전을 사랑한대. 근데 위혜전은 같은 학교 남학생 시하오를 사랑한대. 그런데 시하오는 커로우를 사랑해? 잠깐만, 그러면은 뭐야, 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진짜? 에이 설마. 진짠가? 등장인물 여기 있다. 커로우가 여자구나. 이제 설명이 되네요. 커로우가 위혜전을 좋아한대요. 얘를 좋아하는 거구나. 근데 위혜전은 시하오를 좋아하네. 진짜네. 이게 게이물이었네. 나 몰랐네.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아무튼 근데 이런 이 메인이 되는 이 소재 말고는 왜 제가 이걸 기억을 잘 못하냐면요. 이거가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놉시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포스터가 지금 다 자전거 타고 있잖아요. 진짜 이래요. 그냥 학교 끝나고 뭐 하러 가자. 그럼 자전거를 탄다? 그럼 갑자기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막 풍경을 본다? 그러고 다 놀았다. 그러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요. 얘도 여자네. 지금 보니까 남자가 아니네. 그러니까 여자애가 여자애를 좋아하는 건가 보구나. 그죠? 위혜전이 봐봐. 다시 해보자. 커로우가 위혜전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상하네. 아, 맞네. 여자애를 좋아하는 거네. 응? 아니야. 시아오를 좋아한다는데 위에저는? 아, 맞지. 얘를 좋아하고 얘는 커로우를 좋아하고 커로우는 위에저를 좋아한다고? 아, 그러니까 얘가 게륜미가 이 여자 배우 얘를 좋아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짝사랑 관계가 있고 남자애들이 여자를 좋아하고 얘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거구나. 아무튼 이게 다야. 그러니까 와 학교 끝났다 자전거 타고 가서 이제 풍경을 봐. 풍경을 보다가 와 다 봤다 이러고 집에 가요. 그 데려다 줄게 끝이에요. 그러고 뭐 그 다음날에 와 학교 끝났다 뭐 자전거 타고 가자 이랬는데 나 오늘은 좀 이러면 뭐 얘가 삐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뭐 그 다음날 또 다시 가자 이러면 또 가고 막 이런 거가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었냐면 약간 일본 영화 같은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가 뭐냐면 그 일본 멜로 영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 맞아요. 딱 이런 느낌이야. 왠지 모르게 기모노를 항상 입어야 되고 그 얘는 남자애는 요런 가방을 매야 돼. 그리고 시계를 이렇게 차야 돼.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요. 봐봐요. 얘네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얘네도 이건 좀 이상하네. 뭔가 아시겠어요? 이 느낌이 비슷한 거?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화들의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도 이것도 봤는데 이것도 약간 타임슬립 물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핵심적인 소재 한두 개 외에는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냥 가가지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풍경을 보러 가. 아니면은 뭐 여기 아이스크림이 맛있대 이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얘가 막 삐진 거였고 얘가 막 화난 거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봐도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 게륜미의 필모를 봐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대만 사람들하고 일본인들하고 되게 감성이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의 편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너무 일부분만 봤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그냥 중국어 쓰는 일본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 국제도서전 설명회였죠. 그래가지고 올해 주빈국은 이 대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었던 게 올해는 대만스럽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제가 첫날 저는 갔었는데 이제 뭐 개막식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했던 행사가 뭐였었냐면 밴드를 약간 대만 인디 밴드를 불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콘서트 같이 미니 콘서트 같이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음악이 막 좋고 나쁘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저게 대만 문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유튜브에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치면 될까? 서울 아이고 서울 국제 도서전의 대만 밴드 아마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없나 보네요. 없는 것 같아요. 없네요. 없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조금 특이한 인디 밴드가 오긴 했는데 그게 음악 스타일이 그냥 특이한 거지. 뭐 이렇게 막 대만이라서 이게 있구나 이런 느낌은 저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막 다른 문화 행사를 엄청 하지도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없네요. 그 밴드의 공연은 여기에 있지가 않아요. 아쉽죠. 이걸까? 이건가? 이거는 작가분들이고. 작가고. 밴드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기사 잠깐 봤었지만 15만 명이 오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책 만남 홀 1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뭐 한 2, 30평짜리 그냥 이게 파티션으로 임시로 나눠 놓은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40석이라 돼 있죠. 이거 좀 큰 것도 80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행사 기획이 조금 아쉬웠던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30석이죠. 많아도 30석, 40석, 80석이잖아요. 그러면은 봐봐요. 15만 명이 오는 행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전 예매였는데 심지어 이게 얼리버드였는데 이게 다 팔린 거예요. 헉. 그러니까 15만 명이 물론 이 5일 동안 나눠서 오니까 5일 동안 그러면 3만 명씩 왔겠죠. 근데 3만 명씩 온다고 해도 이게 특정 몰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봐봐요. 10시부터 7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봐봐요.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잖아요. 그러면은 9시간이거든요. 1일에 9시간이에요. 그러면 3만 명이 9시간 동안 다녀간다고 해서 골고루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동안 10,000명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근거는 없는데 1만 명이 온다. 이런 행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80명, 40명, 30명 이런 행사로 그 주빈국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겠죠. 하시겠죠. 하는데 이런 행사들을 하겠잖아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서전은 이런 행사만 보려고 가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거기서 파는 책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이제 굿즈나 이런 거 사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 주빈국을 불렀잖아요, 대만을. 그러면은 저는 좀 더 대만이 어떤 나라고 이 출판 문화가 어떻고 작가들의 주요한 이 시대적인 문제는 뭐고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요런 행사밖에 그런 거를 만나볼 수가 없는데 이게 또 국내 이런 작가분들하고 하는 행사하고 또 쿼터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의 한 절반 정도만 주빈국 행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이 뭐야? 한 3분의 1 정도만 주빈국 행사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 분들이에요. 이런 뭐 박찬욱 감독님도 오셨네요. 아무튼 궤도님도 오셨고 이세돌님도 오셨네요. 요즘 같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좀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주빈국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러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매년마다 좀 저는 반복되는 문제 같아가지고 이런 거가 좀 더 주빈국이 좀 더 많이 좀 시간을 받으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죠. 야, 그럴 거면 서울국제도서전이 아니고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 가. 그래서 뭐 맞긴 한데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주빈국 행사가 있고 보통 뭐가 있냐면 서점이 아니지.
출판사별 부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약간 그 A 구역이 있고 A 홀이 있죠. 그 코엑스니까 A 홀이 있고 이제 B 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약간 중견기업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법적인 의미의 중견기업이다 이게 아니라 책을 냈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고 많은 책을 내는 출판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홀 이렇게 A가 있고 홀 B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더 확대된다. 물론 이제 작은 데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보이죠? 막 시공사, 뭐 막 휴머니스트, 사회평론, 밀리의 서재, 자음과 모음 막 이런 좀 그나마 알려져 있는 되게 큰 출판사들이에요. 글항아리 뭐 이런데 다산북스, 동아시아, 미르북컴퍼니, 김영사, 창비, 뭐 종이 회사도 있어요. 심지어 한솔재지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나마 이렇게 그 주빈국 그 부스를 제일 크게 잡아주긴 했는데 여기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여기가 뭐 이렇게 특색이 있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다른 나라들 나라 부스가 있긴 하거든요. 국가 부스가 있어요. 이렇게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오시고 태국,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이렇게 오긴 하는데 좀 여기가 너무 물론 주체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여기 이런 부스들을 따라가려면은 눈길을 좀 끌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민음사도 있고 뭐 이래요.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 행사가 저는 인기 있었던 것 같냐면 요즘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기가 있었을까? 이런 거죠. 이거는 좀 이따 사실은 더 자세히 보는데 1. 팝업샵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상 또는 대기업 출판사. 그러니까 부스 자체가 이게 일반 그냥 그 작은 출판사 요게 이제 한 구좌인 것 같아요. 한 부스가 요만한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두 개를 쓰는 거죠. 이런 불광미디어, 그랑아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세 부스를 쓰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이만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10개짜리 정도? 8개에서 10개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8개짜리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한 뭐 6개나 그렇겠죠? 이런 데는 지금 10개, 10개, 한 30개? 30개 정도 되는 사이즈인 거예요. 얘도 한 15개, 12개에서 15개 정도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런 이제 작은 한 출판사들하고 솔직히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도 이런 쪽들이 훨씬 많긴 하고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이쪽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인테리어도 뭐 이게 진짜 일주일 하고 다들 행사 맞아? 이런 정도로 엄청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B홀을 넘어가면 일로 넘어가면 이제 B홀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또 반대로 완전 작은 그 독립 출판물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독립 출판물만 모아놓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소규모 출판사들. 그러니까 여기는 소규모 기업이랑 그 다음에 독립 출판물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카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여기 뭐가 있냐면 알라딘이 왔어요. 알라딘 중고 서점이 와가지고 자기네 굿즈도 팔고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카페 테일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알라딘 그 중고 서점에서 파는 그 커피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그 알라딘 중고 서점 점장님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교대로 여기를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되게 소규모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점도 있고요. 서점에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오히려 더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런 그 대규모는 보는 맛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뭐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고 이런 재미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서점에 가면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여기 코너들은. 그래서 뭐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여기는 솔직히 집에 다 있어요. 있거나 뭐 이북으로 있거나 막 그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는 책들은 와 이런 책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일단 많아가지고 저는 그게 훨씬 더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하긴 하는데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막 뭐 굿즈도 여기는 막 무슨 막 그 개인이 만들기 어려운 저 뭐죠? 문학동네나 뭐 씨앗 출판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드래곤 라자 있잖아요. 이영도 작가님 코너 가면은 막 뭐 윷놀이도 팔고요. 뭐 바둑 세트 이런 것도 팔고요. 박스 세트도 팔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게 그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가라는 종족이 있거든요. 약간 파충류 같은 걸로 묘사가 되는 종족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이제 약간 파충류 같은 인간형 종족인데 이 얘네들이 먹는 소드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드락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약인데 이거를 먹으면은 막 그 이제 몸이 빨라지고 막 체온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캔디를 만들어 오셨어요. 여긴 없네. 이게 빙이라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어쩐지 잠깐만, 나 지금 계속 빙으로 검색하고 있었구나. 어쩐지 검색이 안 나오더라. 소드락 그 캔디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래. 어쩐지 검색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요런 막 그 식품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작품에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탕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재밌긴 하지만 저는 이쪽을 더 재밌게 보곤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코너는 사실은 여기에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다가 말았는데 여기 이 책마을 코너가 뭐 하는 데냐면 이 부스가 지금 보세요. 여기보다 이거 한 칸짜리보다 지금 작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절짜리 되게 진짜 한 사람 들어가면은 꽉 차는 그런 소규모 부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해놓고 이분들은 다 독립 출판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입을 하셔가지고 파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이 부스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이 출판사의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더 재밌는 경우는 이 부스에서 파는 책들의 저거예요. 작가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님을 만나서 작가님하고 얘기하고 작가님의 책을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많이 커진 건데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 정도로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독특한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나만 갖고 있지 않고 책으로 펴내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매년마다 발견하고 매년마다 느끼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취향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또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꼭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안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작은 행사 뭐 출판사에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들르고 그냥 가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를 전 놓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보셨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빼먹은 게 요거가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스 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서울국제도서전 일러스트레이터스 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벽을 만들어 놔 가지고 여기에는 아무나 누구나 자기 그 작품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로 뭘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아마추어 작가이신 분들의 그림이에요. 그림도 있고 뭐 일러스트도 있고 사진 작업도 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고, 출판사나 아니면 자기가 작업이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 포스트잇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눠주는 포스트잇인데, 여기 적힌 이제 대로 연락처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거를 뭐 표지로 쓸 수도 있고 굿즈로 만들어주세요 뭐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책하고 연계돼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선보이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꽤 오래됐어요. 제 기억에는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매년 가기 시작한 게 한 5, 6년 전부터 좀 매년 갔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 못할 때를 빼고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 여자친구도 그 여기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요거거든요. 요거를 걸어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팔로워도 늘릴 수 있고, 이런 그림 합니다, 이런 작업 합니다,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어가지고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여기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1등, 2등, 뭐 3등인가? 그렇게를 뽑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지원도 해주고 다른 출판사하고 연계도 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꼭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쪽 요 왼쪽 너머에도 요 공간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작은 그냥 전시회 하나 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다. 그죠? 일러스트레이터스 월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일러스트나 아트 쪽 작업을 게시판이 운영된다. 뭐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가 팝업샵이라고 팝업샵 아시죠, 여러분들? 물 좀 마셔야겠다. 요즘에 그 저에게 배우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너네 그 어딜 가서 놀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 그 끝나고 팝업샵에 가요. 팝업샵에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업샵? 그 성수 이런 데 많이 하는 거? 그랬더니 네. 그래서 거기를 왜 가? 그랬더니 여기를 그냥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그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까지도 약간 그 데이트 코스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가볍게 놀기 좋은 그냥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팝업샵 많이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팝업샵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나무 위키 항목도 있네요. 이렇게 그냥 단기간 열었다가 닫고 철거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콜라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서전이 일종의 거대한 팝업샵이에요. 팝업샵이 되었다. 팝업샵이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행사들을 할 때는 이 부스들이 그냥 진짜로 별 장식 없이 책꽂이 서가 이렇게 갖다 놓고 자기들이 그 만든 책을 그냥 갖다가 파는 게 위주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부스들 하나하나가 다 컨셉이 있고 다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다 그 컨셉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뭐 굿즈도 팔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굿즈가 더 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보다 굿즈 사러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팝업샵인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왜 메리트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귀엽죠? 너구리 이 팝업샵에 가려고 하면은 봐봐요. 성수 팝업샵이에요. 이런 건 없나? 팝업샵 지도 이런 건 없나? 누가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이런 식으로 있네요. 아, 와, 또 이런 거 다 해놓으시는 분이 있지. 그치?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썼으면은 솔직히 방문 한번 하는 게 예의지. 이렇게. 아, 로그인하라고 하네. 그냥 볼게요. 여기서. 아, 여기서 볼게요. 보세요. 여기 성수에 많잖아요. 그러면 성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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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쪽일 거예요. 이쪽에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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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리고 또 이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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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15개예요. 여기 지금 표시해 주신 것만 그냥 봤을 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다 돌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물론 이거 뭐 다 가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냥 다 간다고 해보면 여기를 들렀다가 저라면 최단 경로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고 나와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겠죠. 근데 15개를 다 가는 사람 물론 없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만약에 여기라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와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은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여기 어디서 밥을 먹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 성수에서 팝업샵을 5개 방문한다면 나는 얼마나 걸어야 하는 거야? 그쵸? 한 못해도 2시간 이상 걸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면 다 예약을 받아요. 그리고 대기줄이 있다. 그런데 어떻다? 요즘 날씨 더럽다. 덥고 습하고. 근데 밖에서 웨이팅을 한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것 때문에라도 5개 못 가요. 한두 개 가면은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공간에 있어요. 걸을 필요가 물론 걸어야 되지만 제가 예를 들어 여기가 입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쪽으로 여기가 A네요.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조금 걷고도 이게 몇 개야. 거의 100개는 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면은 100개 넘을 거예요. 한 200개 될 거예요. 거의. 그러면 나는 국제도서전에 가면 조금 걷고 200개 이상의 팝업샵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그죠? 물론 먹는 거 같은 거는 여기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 카페가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페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왜요? 이거 다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뭐 먹다가 음료수라도 한번 흘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우 끔찍하죠. 커피 흘렸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뭐 핫도그 팔아. 그럼 케찹을 흘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긴 하지만 조금 걷고 200개 이상의 팝업샵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굿즈를 살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팝업샵 문화가 그 책을 읽는 것이 힙하다 이런 것과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책이 좋아서 간다기보다도 뭐 책 솔직히 나쁘지 않잖아요. 책의 그 이미지와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었던 성수 팝업샵의 그런 느낌을 다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뭐 기획이겠죠. 기획이겠으나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한 계기로 탄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팝업샵이라는 그 이유 말고도 책이라는 거에 대한 그 요인이 있죠. 당연히 도서전이니까.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러 가거든요. 근데 책을 원래 어디서 사? 여러분은 책을 원래 어디서 사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사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이 보통 1인 가구예요. 그러면은 원룸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공간이 부족해서 책을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북을 사거나 그래요. 이북 구매 또는 온라인 구매를,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북이 없어서 사는 경우에 저는 온라인 구매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것도 또 왜 온라인에서 사냐? 그러면 실제 서점을 가는 것보다 편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중고로 판매가 용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새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요즘 온라인 중고 서점들에서 무슨 그 서비스를 해주냐면 내가 산 책을 몇 달 안에 팔면 그거를 거의 최상급으로 매입을 해줘요. 그러면 나는 어떤 개념이냐면 책을 싼 값에 대여해서 보고 반납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동네 서점, 소규모 서점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마냥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온라인에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는데 이게요, 오프라인 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두 분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필요에 의해 가는 오프라인 서점이 있고요. 아니면 왜 더 안 줄어들어? 그 다음에 서점에 간다는 행위를 원할 경우 가는 서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필요에 의해 가는 서점은요, 이런 거예요. 대형 서점이에요. 보통 대형 서점. 뭘 말하냐면 이거는 교보문고나 아니면은 영풍 또는 알라딘 중고 서점이나 알라딘 또는 예스24도 중고 매장이 있죠. 예스24 중고 매장. 여기도 알라딘도 중고 매장. 이런 데를 가요.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필요해서 내가 정말 사야 되는 책이 있어서 오프라인 서점에 갈 경우 다 이런 데로 가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무슨 책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배송을 당일 배송을 해주더라도 그것도 못 기다려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경우에 얘네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그 곳이, 어떤 뭐 위치든, 어떤 뭐 나한테 뭐 상품을 제공해 주냐 마냐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내고 사면 그 즉시 책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깔끔하고 크고 시원하고 접근성 좋고 포인트 적립도 되고 이러니까 가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컬 서점이라고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카페형 서점이거나 아니면 주제별 테마가 있는 테마형 서점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제일 취약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서점들이냐면 옛날부터 서점이었던 곳이 계속 영업하는 경우거든요. 이게 요즘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긴 해요. 이것도 안타까운 거긴 한데, 여기를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들의 반대죠. 그쵸? 이북을 살 수 있나요? 없죠. 온라인으로 배송, 구매를 해서 배송을 해줄 수 있나요? 없죠. 싼 값에 대여해서 보고 반납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느낌의 뭔가 중고 거래를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포인트 적립이 막 엄청나게 돼서 쉽게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이벤트를 많이 하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식 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갈 동인이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즘에 여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거냐? 아무도 안 가는데 여기들이 보통 문제집을 팔아서 살아남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뭔 얘기냐면 그 급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건데 급한데 내가 소설책이나 뭔가 그 이제 기술 서적이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를 가요. 근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사오라 그랬어, 문제집을. 그러면 보통 그 학교 앞에 근처에 있는 로컬 서점에서 그걸 구비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가다가 여기를 들러서 문제집을 사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거를 얘네들은 여기서 안 사냐면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할인이 되거나 뭐 적립이 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당장 필요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들은 얘네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죠. 그쵸?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카페형 서점인 경우가 있어요. 이곳의 주 수익은 사실 커피와 먹을 것이다. 여기는 그 서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픈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카페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한 2010년대 초반쯤에 이런 가게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카페를 하려고 한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 사장님들이 서점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카페형 서점을 검색해 보면은 이 가게가 특정 가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너무 그렇다.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의 서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카페가 없어요. 보통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책도 큐레이팅을 잘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원래 이제 여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원래 서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슬픈 거긴 한데 그죠? 이런 데서 책을 보고 꽂아놔요. 이런 데서 책을 여기서 보고 꽂아놔요. 이런 데서 책을 여기서 보고 꽂아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 구매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책은 실제 실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책은 솔직히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눕혀놓기만 해도 달아요. 진짜 달아요. 그리고 모서리도 달아버릴 수 있고, 그리고 페이지도 막 뜯어져 나갈 수도 있고 헌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감가상각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진짜 골치 아프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늘어나고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이런 상황이죠. 장사로서는 최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해도 버티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서점이 이 사장님의 주 수입원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사업체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뭐 대단한 경우는 이 건물에 건물주거나, 그런데 내가 그냥 취미로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가게들은 살아남았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와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커피를 팔자. 그 다음에 커피와 또 뭐 먹을 거, 푸드, 디저트 이런 거 팔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또 많냐면은 티셔츠 이런 거, 그러니까 굿즈 이런 거, 뭐 나온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클래스 운영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 발생은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책은 인테리어야. 인테리어 또는 컨셉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서점에서 만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진짜 책을 사러, 물론 책도 판매를 계속 하긴 하지만 책을 사러 가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문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화 상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티켓 뭐 돈 받고 팔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거가 요런 형태가 또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도 그 카페형 서점의 특징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어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카페형 서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런데도 책이 인테리어는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이 책 부분을 더 강화해주면 되죠. 컨텐츠를 집어넣든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강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책만 큐레이팅해서 넣어놨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게 희곡 전문 서점이 있더라고요. 여긴가? 여기 아닌데. 인스크립트라는 이 서점인데, 이거 그냥 기사 한번 볼까요? 이걸 보려면은 여긴가? 인스크립트라는, 여기가 그 해화동에서 조금 더 떨어진 그 길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죠? 이게 이 표지가 다 뭐냐면은 특정 어떤 출판사에서 펴내는 그 연극 대본집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코너는 연극 대본만 있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책이 섞여 있지만 이것도 다 연극과 관련된 책이거나 연극 대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뭐 연극론에 관한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특정 주제나 아니면은 뭐 희곡에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거를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낭독회 같은 것도 여시고, 커피도 팔아요. 커피도 여전히 팔고. 근데 연극에 네가 정말 관심이 있니 하면은 여기 가면은 눈이 뒤집어지는 책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음악을 주제로 한 데도 있고 영화를 주제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나는 뭐 그 사회과학 관련 서적만 팔래 이러면은 거기 이름이 뭐더라? 풀무지라고, 여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젊은 여기 있네요. 이 사장님이 원래 운영하시던 곳인데 지금은 젊은 사장님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가 요분이 이제 그 밴드도 하고 막 그러는 분인데 여기 이제 그 공간이 다 뭐냐면은 인문사회과학 책만 여기는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또 아까랑 거기랑 또 비슷한 뭐 여기 보이시죠? 동물해방, 기후위기, 페미니즘, 고전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주제들 사회과학, 인문과학적인 그런 주제들만 이제 모아놓고 파는 거예요. 이런 테마 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서전에 가면은 이런 형태의 서점, 그러니까 테마 서점들을 어떻게 보면은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부스를 다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요런 출판사들이 대부분 소규모 출판사들도 이런 큐레이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작은 출판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규모로 이걸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밀리죠. 이런 뭐 민음사나 뭐 밖에 뭔 일 있나 보네. 민음사나 김영사, 뭐 을류문화사 막 이런 큰 출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공사 막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규모나 뭐 책의 디자인 뭐 이런 걸로 승부를 하기보다는 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환경을 주제로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뭐 새를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가 너무 좋아서 새 관련된 내용만 뭐 출판을 해요. 아니면 뭐 오컬트가 좋아. 그럼 오컬트 전문 출판사도 있고 뭐 동물이 좋아. 그러면 동물 전문 출판사도 있고 식물이 좋으면 식물 전문 출판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내가 테마 서점을 되게 여러 개 가는 그런 느낌도 나는 거죠. 요런 동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되게 사실 좋았으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했던 부분이 이 굿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애매하긴 한데 저는 사실 재밌게 보긴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책으로도 경쟁을 하지만 책을 사면은 굿즈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지도 있고요. 저도 이 배지 하나 샀는데 이것도 있고 이제 키링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뭐 북커버 이런 거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가방 예쁘죠. 그리고 배지 저도 배지 모으는데 또 뭐 이런 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되게 일부분이에요. 뭐 냄비 받침 티셔츠 뭐 별게 다 많거든요. 뭐 독서대도 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보드게임 막 이런 거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막 뭐 포토카드 사인 뭐 저희 부적 책갈피 진짜 많아요. 책갈피 많고 배지 스티커 뭐 이런 거 많고 노트도 많고 이런 키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 이런 가방도 있나요? 네. 이런 게 이제 좋죠. 예쁘잖아요. 그리고 다 사고 싶게 생겼고 되게 진짜 다 모으고 싶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장점은 귀엽죠. 귀엽고 내가 좋아하는 테마의 책이나 출판사에서 물건을 판다. 사고 싶고 좋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책보다 굿즈가 중심이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부스들에서 전부 다 자기들만의 굿즈, 그 다음에 가차 막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SNS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야 이게 도서전이 맞냐 서울국제 굿즈전이라고 해라 이럴 거면은 나는 책을 사러 간 건데 왜 니들이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식품회사에서도 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왜 이렇게 물을 흐리냐 막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솔직히 한국의 출판 계 현실을 보면 제 생각엔 이거라도 해야 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책을 파는 게 이 출판사의 1년 매출을 뭐 얼마나 차지하냐 하면은 별로 없는 곳도 있고 여기가 거의 전부인 곳도 있고 이럴 거기는 한데요. 그런 통계 보시죠. 이거는 한번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얘한테. 1년에 한국인이 책을 몇 권이나 읽어? 연령대별 평균 찾아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검색을 해주겠죠. 있네요. 2023년 기준에 한국 성인의 평균 독서량은 약 3.9권이래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학생들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1년에 36권을 읽는다는 얘기는 한 달에 3권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히니까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강제로, 반강제로라도. 근데 여기 보세요. 30대 가면은 이게 급격히 떨어지고 40대 가면 더 떨어지고 60대 이상은 거의 이거는 안 읽는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대학생 30대 평균 연애 6.1권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문제집도 포함이거든요, 사실은. 그니까 내가 수험서 포함 책을 이만큼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서점에 가서 사서 읽는 거는 더 적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봐봐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도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1년에 7권이라고 할게요. 7.2권은 7권이죠. 7권 읽는다면 여러분 한 달에 한 권이 일단 안 돼요.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권을 읽는데 어떤 거 읽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모든 책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분야에 상관없이. 그러면 뭐 소설책도 있고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 중에. 그 다음에 뭐 기술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일하는데 필요해서 읽는 책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문제집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이거 뭐 소설책 2권 읽는다. 재밌으면 2권 읽겠죠. 이거 1권 읽는다. 이거 1권 읽는다. 이래도 벌써 3권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있을까요? 뭐 요리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읽었고 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책을 써서 에세이를 읽었어. 그게 뭐 1권이라고 쳐봐요. 그런 다음에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읽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서 모임을 해라 막 이래가지고 읽는 책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읽으라고 대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읽는 교재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성격의 책이 하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금방 7권이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것도 안 봐요.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이게 아마 대부분이실걸요? 그래요, 진짜로. 그러면은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책을 어디서 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까가 아니죠. 어디서 구할까. 이러면 이제 심란해지는 거예요. 이 4권을 어디서 구할까. 솔직히 말하잖아요. 저는 책을 사는 걸 좋아해서 이걸 다 사보지만 많은 경우 이거를 빌려볼 거예요. 빌려본다. 그 다음에 산다고 꼭 신품, 그러니까 새 책을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거 없죠. 그러니까 읽고 내가 별로 소장하는 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 분이거나 아니면 나는 뭐 헌책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러는 분은 빌려보거나 아니면은 중고책을 사겠죠. 그쵸?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신간이 아니라는 건 둘째 치고서라도 이거는 판매고에 잡히지 않는다. 당연히 안 잡히죠. 왜냐면 실제로 판매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출판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중고 서점 입장에서는 판매고겠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출이 발생하지 전혀 않는 거죠. 물론 책을 읽냐 안 읽냐로 따지면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거라도 읽어주시면은 정말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출판을 실제로 하고 책을 팔아야 되는 작가나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우리 책을 구매할 확률을 따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조금의 사람이라도 정말 요만큼의 책도 안 읽는 그 사람들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굿즈가 중심이 되는 국제도서전이라고 한들 열리는 게 낫다. 100번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그래요.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고요. 조금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게 낫고요. 빌려서 보는 것보다 중고책 사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신간을 사서 팔더라도 신간을 사서 읽어주는 게 앞으로의 이 산업의 유지나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거나 또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인 경우에는 저도 빌려서 볼 수 있고 저도 중고 서점 많이 가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전 새 책을 사려고 노력하고 좀 제가 여유가 있으면 선물을 하려고까지도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굿즈를 팔아서 이게 솔직히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 5일 동안 팔아서 뭐 그 회사의 운명을 뚜다고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날만이라도 관심을 갖게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성공적인 행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질이 도서전이지만 무면 어떻습니까?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만 한다면 뭐 그게 굿즈든 커피든 뭐 테마가 있든 편집샵이든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 방송에 대한 얘기는 정말 조금 하고 국제 도서전에 대한 설명회를 했는데 한번 가보세요. 뭐 그건 좀 아쉬워요. 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 다른 행사들 보면 제가 월드 IT 쇼라는 그 기술 행사 같은 것도 매년 가는데 거기 보면 3층을 같이 쓰거든요. 1층 홀 AB하고 3층 홀을 같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큰데 도서전도 이제 그래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도 되게 더 많은데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일반 관람객도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뭐 그 티켓을 못 구해서 난리였다면서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은 이런 거예요. 오히려 굿즈를 팔지 말라고.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1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빈국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문화 행사를 확대하면 좋겠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사 규모를 이제 좀 키워도 되지 않나. 그 킨텍스에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더 큰가요? 코엑스가 더 큰가요?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할 거라면 3층까지 제발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일수는 늘어난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3일 하던 게 5일로 늘어나가지고 저는 그거는 되게 좋았는데 일수를 솔직히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 규모를 키우는 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주최 측에서.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월 이것도 되게 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러스트 말고도 다른 예술이나 문화 콘텐츠하고 연계를 좀 다양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정도면은 훨씬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그 토치가 오늘 방송에 들어오게 됐다. 이것이 저는 오늘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서전 그 설명회를 잠시 해봤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 있으면은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고요. 저는 뭐 이번 주 다시 또 방송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그러거나 만약에 좀 바쁜 일이 있긴 해가지고 바쁘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주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시 올게요. 안녕.